전국의 예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공 공단기 사이트에서 9급 공무원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이열입니다. 자, 2025년 4월 5일 식목일에 치러졌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내용은 난이도였을 텐데요. 아마도 이게 신유형이 많이 나왔다, 영어가 좀 쉬웠다, 이런 얘기들을 주위에서 들으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고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들을 때와 커뮤니티에서 들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들을 때 뜻이 다릅니다. 자, 교수님이, 여러분이 수업을 하셨던 교수님이 이건 쉬웠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거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번역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100을 가르쳤으면 그 중에 10개밖에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100개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10개밖에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 뭐 합격점이 몇 점이냐, 이거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가 가르친 게 100개인데 그 중에 몇 개 나왔냐, 그런 뜻입니다. 쉬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불필요하게 많은 걸 공부해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주변 사람들이 쉬웠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잘했어 짝짝짝 박수 쳐주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나 영어 공부 오래 했고, 나 영어 공부 지독히 많이 했고, 그래서 좀 억울해,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뭐 공시판에 한 5년 이상 머물렀는데 아직까지 합격은 못했고 5년 이상 머물렀는데 그동안의 영어를 꾸역꾸역 어떻게 정말 오래 많이 해서 이 정도 문제는 이제 나는 보면 풀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쉬웠네 어쩌네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교수님들이 쉬웠다 그러면 상처받지 마시고요. 교수님 나는 어려웠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왜 교수님은 100개 가르쳤는데 그중에 10개만 나왔는데 그러면 쉬워야 되는 건데 왜 나는 못 봤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은 변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올해부터 시험이 변했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왜 그런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최근 한 3년, 4년치에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진짜 공시 영어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최근 3년, 4년 동안에 치러졌던 국가직, 지방직 그 시험의 해설 강의들을 한번 찾아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매번 말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시험 끝나면 또 딴 얘기했다가, 시험 직전엔 또 딴 얘기했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방향성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정확하게 방향성 잡아드릴게요. 총평인데요. 어휘는요, 여러분들이 동의어 학습을 배제하도록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쉬웠다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법 문제는 이것도 정말 기본기에 충실한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가 시험 직전에 그 공단기 라이브에서 진행을 했었던 마지막 찍기 특강에서 제가 문법 파트를 정리해 드렸었는데, 제가 뒤에 부분을 정리하면서도 맨 처음 거 여기서만 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서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특강을 한 10분만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이거 뭐 당연히 다 맞았을 거고, 실용영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 대화인데 그 부분도 조금 변한 부분이 있고요. 신유형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그대로 인혁처에서 예상 문제 줬던 거에다가 제 파이널 모의고사 보시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대입학 문제의 난이도 올라가고 있고요. 간접쓰기 및 추론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꽤 높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과목의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았다면 이제 한 80점 정도. 제가 그 토요일에 총평을, 그 시험 당일에 총평을 짧게 유튜브에 올렸었거든요. 그때 총평에서는 다른 과목 난이도를 몰라서 영어가 이 정도 난이도면
평소와 비교했을 때, 지난 시험들과 비교했을 때 75점 정도에서도 합격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다른 과목들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전공 과목이 기출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좀 난이도가 점수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전공 과목에서 이 역전이 좀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변별력이 조금 죽었기 때문에 영어는 80점 정도 돼야 좀 합격을 논할 수 있을 것 같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휘 문제인데요. 어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동의어 문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빈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단어장에 단어 밑에 막 동의어 주르륵 써 있고 그거 막 열심히 외워야 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셨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 흐름은 한 3년, 4년 전부터 계속 되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를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의어라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과거 구급 시험의 동의어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좀 동의어 암기에 집착하는 듯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2010년대까지요. 근데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202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그런 류의 동의어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아예 동의어 문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쵸? 자, 근데 어쨌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를 해석할 줄 아느냐. 그리고 논리적으로 여기 들어갈 말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 해석과 추론. 해석과 추론 형태의 어휘 문제로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게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편입영어의 논리. 편입영어 논리 파트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차이가 뭐냐면 편입영어의 논리 파트는 요 밑에가 더 어렵습니다. 요 밑에가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 밑에 단어들을 상당히 쉽게 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편입영어는 아직도 조금 징벌적인 형태의 시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가 그래도 우리 학교 합격하려면 이 정도의 노력은 하고 와야 되니까 이 두꺼운 단어장을 씹어먹고 와 라는 흐름이 남아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해석과 추론의 논리 능력 플러스 밑에 단어 암기까지 다 물어보겠다. 이게 편입영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편입시험입니다. 그런데 공시에서는 요것까지를 챙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조금 편하게 보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어휘 문제를 그럼 이거 누구나 당연히 다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걸 틀린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공부의 방향성 자체가 잘 들어. 공부의 방향성 자체가 여기서 동의어 없나? 해석을 할 줄 모르고 동의어 없나? 이러고 막 찾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행자 그러면 여행자라는 키워드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행자면 보험이나 수화물 같은 거 아닐까? 돈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상한 대로 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자, 만약에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 선생님 오버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야, 니네도 양심껏 그 옛날을 잘 생각해봐. 니네가 만약에 공부 제대로 안 한 상태로 이 문제를 풀었다 그래봐. 그냥 단어장만 외우고 문제만 계속 풀면서 오답 정리만 그놈의 오답 정리만 하고 이거 해석할 줄 모르고 그냥 봤다 그래봐. 그럼 니네 여행자 보는 순간 아예 그냥 꽂혀갖고 소설을 쓰고 그냥 돈, 보험, 수화물 이러고 간다고. 알겠어요? 이건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International traveler는 must carry acceptable 빈칸 when entering Canada. 캐나다에 입국할 때 적절한 빈칸을 반드시 소지해야만 합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for example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 뒤에는 여기에 들어갈 말의 예시인 passport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passport라는 건 적절한 뭐예요? 신분증이죠.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골라야 되는 거.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공시생들이 너무 많다. 왜? 왜 이게 어려울까? 그걸 생각해야 돼. 왜 이게 어려울까?
대부분 나는 다른 분들 해설 강의를 안 봐요. 근데 니네는 꼭 찾아봐. 1번 쉬웠죠? 자, 패스포트 있죠? 2번이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넘어간다면 잘 생각해라. 누가 이 패스포트가 여기라는 걸 알면 누가 틀리냐. 근데 얘가 얘라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문제집을 1년, 2년을 붙잡고 있었는데 제대로 문장 한 줄 해석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야. 혹시라도 너가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 알았지? 자, 2번이에요. We are polluting the ocean, killing the fish, and thereby 빈칸 ourselves of invaluable food supply. 자, 1번은 그래도 좀 맞았는데 2번은 틀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근데 1번과 2번을 틀리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1번은 단어가 쉽고 2번은 단어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뭐 이 단어 내가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것도 해석이에요. 제발 단어로 접근하지 마. 자, 해석을 하자면 우리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콤마 ing니까 이렇게 끊어서 그리고 fish를 죽이고 있어요. and니까 또 이렇게 끊고 그래서 invaluable한 food supply 우리에게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문장을 읽어주고 있을 때 1번 문장은 내가 for example 보고 예시니까 캐나다 들어갈 때 여권, 신분증 이렇게 추론을 다행히 올바르게 해서 맞았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이게 이 말인 줄 몰랐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번보다 2번이 훨씬 더 많을 거야. 이게 해석 안 된 사람이. 문장이 좀 더 어려우니까. 근데 어쨌건 우리는 바다를 오염시켰어. 그리고 우리는 물고기를 죽였어.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소중한 푸드 서플라이를 그럼 뭐야? 잃어버렸어가 되겠죠. 근데 얘가 목적어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를 뭐 했어? 요 말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deprive, 뭐뭐를 빼앗다 이런 류의 단어인 건데 여기 들어갈 말이 빼앗다 이거나 아니면 제거하다 이거나 아니면 뭐 박탈 뭐 이런 류의 단어라는 거를 밑에를 몰라도 저기 들어갈 한국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튀어나왔어야 돼요. 그게 해석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야. 그게 되는 사람은 1번, 2번이 쉬웠죠. 근데 1번, 2번을 틀렸다면 뭐야? 너는 단어 가지고 소설 쓰는 연습만 주구장창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제대로 진짜 문장과 씨름을 하지 않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서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제거 박탈인데 1번의 deprive가 그 뜻인지 몰랐다고 합시다. 그래도 inform, 정보고요. accuse, 뭐 무슨 말인지 혹시 모르겠으면 좋아 넘어가. cure, 이건 치료잖아. 그러면 틀려도 단어 1번하고 3번 단어 모르면 틀려도 3번으로 틀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제거 박탈의 deprive가 답인데요. 틀려도 3번으로 틀려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요 해설 강의 찍으면서 제 카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인증을 올려주셨어요. 인증한 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푸는 이제 푸는 거가 나오잖아.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를 시험지에 그렇게 진짜 똑같이 한 분들이 많아. 내가 한 대로 이렇게 표시한 분들이 많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댓글을 안 달았지만 그걸 보면서 나 뭉클했어요. 나 너 좀 행복했어. 알았지? 고마워요. 보고 계시다면. 자, 3번은요. 이건 어휘라고 볼 수도 있고 어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통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휘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어법이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휘적 측면이 조금 더 강합니다. 아시겠죠? 어휘적 측면이 조금 더 강해요. 자, 일단 어떤 어휘를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in recent years라는 표현을 반드시 알아야지 돼요. 아마 이걸 출제하신 분은 in recent years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알았죠? 얘가 없다면 더 쉬워.
알았지? 얘가 없으면 더 쉬워. 근데 굳이 얘를 넣어놨다라는 얘기는 이걸 어휘 뜻을 물어보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뭐 이것도 제가 마지막 강의에서도 뭐 모든 강의에서 설명하지만 마지막 강의에서도 또 설명을 했던 건데 may하고 might는 시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가능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be다 그러면 요거는 현재, have been이다 그러면 요거는 과거다. 얘가 시제라고 했죠? 얘가 시제예요. 요건 가능성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요렇게 보셔야 돼요. 바로 출제가 돼버렸어요. 야, 참. 그 마지막 찍기 특강을 참 찍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오셨던 분들은 고맙지? 내가 고마울 거라고 했잖아. 좌우지간에 그래서 가능성과 시제.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다 그러면 과거에 그랬을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높겠죠. 얘는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should not이니까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would not be 얘는 미래의 가능성이 좀 낮은 거. 얘는 미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얘가 그러면 과거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얘기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과거냐 미래냐. 그래서 어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In recent years가 최근 몇 년간이면 과거일 거고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이라고 하면 미래의 표현이 되겠죠. recent는 최근 과거란 뜻이에요. 됐지? 최근 과거란 뜻입니다. 자, 솔직히 recent가 최근인 건 알지만 recent의 최근 과거다. 최근의 과거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 단어장으로 못 외우지 않아요? 이야, 너무 좋아. 물론 출제자들의 의도는 이것인데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로 찾았을 가능성이 좀 더 높죠. has discovered예요. has discovered. 발견했대요. 자, 만약에 여기가 발견이었다면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예상인지 아니면 확실시인지. 발견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예상이면 일어날 수 있는 일. 확실시면 반드시 일어날 것. 됐어요? 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요걸로 잡아주면 돼요. 1, 2, 3 중엔 얘가 제일 어려웠잖아.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 좀 신유형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신유형이에요. 상당히 잘 낸 신유형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외우고 문법 책을 많이 보고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문법은 정말 딱 그 소위 뼈대에 해당하는 문법만 대신에 정말 깊이 한 1111문제 정도는 풀어야 돼. 알았지? 다 똑같은 정말 그 기초의 문제만 한 1000문제, 1111문제 정도 풀면 돼.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1111문제만 딱 푸는 선생님이 누가 있다 그러던데. 누구지? 나야, 나. 그게 나야. 4번. 밑줄에 들어갈 말이래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자, you know, we don't have to go to city hall for the meeting, right? 자, 그러면 우리가 갈 필요 없어. 그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는 아니야, 가야 돼. 맞아, 안 가도 돼. 둘 중에 하나겠죠? Yes. It's an online meeting. 그건 온라인 미팅이야. 그러네요. 온라인이 안 가도 된다는 얘기잖아. reply 이메일에 답해라. 아니고요. 텍스트 못 받았어. 나는 오늘 또 다른
회의가 없어. 그죠? 여야 돼요. 안 가도 된다. 자, 근데 제가 파이널 모고 할 때 물론 이거 다 맞으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살짝 앞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국가직 파이널 동영에서 3회였나요? 4회였나요? 이런 류의 대화 문제를 내면서 어떤 문제를 냈었냐면 최근 토익 문제들에서 나오는 엉뚱한 문제들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그런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 택배 언제 와요? 뭐 그러는데 밖에 날씨 안 보이세요? 이런 게 답인 거. 무슨 말이야? 전혀 딴소리 같지만 얘의 의미를, 맥락 의미를 추론해야 돼. 맞아, 온라인 미팅이야. 안 가도 돼. 자, 이게 나왔다는 건 앞으로 국가직 보실 분들 큰일 났습니다. 알았죠? 뭐 제가 말한 대로 토익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단어, 문장을 읽고 걔가 맥락상 그 뜻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안 가도 된다. 그게 1번입니다. 요거 이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who's it by? 이것 때문에. who's it by? 이거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선생님 who's it by가 수거인가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놈의 수거랑 암기 너무 좋아하니까. 교수님 네가 생활영어 패턴을 나한테 정리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who's it by를 모르지 않았니? 이걸 정리를 안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걸 정리를 하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이것까지 정리하려면 니는 그냥 미국 가서 살아야 돼. 알았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찍고 불필요한 걸 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건 그렇게 많이 이게 그런 수거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잘 생각을 해보자. Who is it by예요. 자, 의문문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평서문으로 바꾸면 it is by who예요. 물론 whom으로 썼으면 너무 좋았겠죠. 근데 it은 뭐야? 그럼 그 책이겠지, 앞에 있는. 됐어? written이 뭐 생략돼 있다고 봐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이실직고를 그냥 봐야죠. 미국 애들도 사람인데 저걸 외우겠냐? 유치원에서 배우겠냐? 얘들아 꼭 기억해. 누가 썼니? who's it by다. 아니에요. 게다가 얘를 모르라고 낸 거예요. 왜? 이거 외운 사람만 맞추게 하겠다가 아니야. 인혁천은 이거 모르세요. 대신에 밑에 봐라. She wrote the heroin generation 2. Didn't she? 그녀는 이것도 썼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여긴 뭐 나와야 돼? 그녀가 썼다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Lynn Lee is the author. 2번으로 가야 되겠죠. 됐죠?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사나워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왠 줄 알아? 옛날 공시 영어라면 이렇게 물어봤으면 It is by Lynn Lee 이렇게 들어가야 돼. 됐어? 왜냐면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대답해야지. 근데 Lynn Lee is the author. 똑같은 뜻이지만 전혀 다른 형태로 글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실제 대화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좀 더 토익에 가까워진 거야. 그러니까 토익 공부를 하자가 아닙니다. 알았어? 토익에 가까이 가는 게 목표였다면 토익 시험을 보라고 했겠지. 됐어요? 여기에서 이런 이 실용 영어적 추론 능력을 여기서 일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제 능력을. 근데 이 구급 영어는 제가 판단할 때는 토익보다 훨씬 변별력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토익보다 변별력이 훨씬 높아요. 왜? 더 다양한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2번. 자, 이 주제 물어보는 거. 제가 예전 작년도 동영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고 처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인혁처에서 올해 작년이었죠. 작년에 예시 문제들을 보여주면서 이 문제를 냈어요. 인혁처에서 그거 안 보여줬으면 이 문제 나만 맞추는 건데. 뭐 다 같이 이런 문제를 준비하셨겠죠. 네, 뭐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인터넷 창도 있고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밑에부터 봐야죠. 제목이래요. Development of Single Use Item. 항상 뒤에서부터 읽으라고 했습니다. 단어니까 뒤에부터 읽어요. 한 번 사용하는 아이템의 디벨롭먼트고요. 이건 한 단어네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참여하세요. 플라스틱 아이템을 버리는 법.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 이 내용 됐죠? 제 동영 모의고사에 이런 주제 글이 있었죠. 실용문 중에. 그죠? 주제가 비슷해서 아마 읽으면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은데, 뭐 여기 보면 뭐 하루 하겠다, 일주일 하겠다, 한 달 하겠다, 지금부터 쭉 하겠다. 또 옆에 보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2번인 거는 맞추셨을 거고요. 요거 최대 한 달까지 참여할 수 있다가 틀렸죠? 왜? 맨 밑에 보니까 from now on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데, 시간을 얼만큼 줄일 수 있냐. 됐죠? 시간을 얼만큼 줄일 수 있냐. 밑에부터 읽고, 그 다음에 한국말 읽으면서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면 이거 4개 중에 3개가 맞다는 얘기잖아. 4개 읽으면서 제일 말도 안 되는 거 일단 머릿속에 살짝 넣어놔. 뭐가 제일 말 안 될까? 그런 다음에 위에서 하나씩 찾으면 돼요. 알았죠? 8번, 9번. 어세스가 나왔네요. 어떤 분이 제가 강의에서 어세스가 밑줄 치고 어휘뜻을 추론하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거를 무슨 강의 몇 강에 몇 분까지 올려주셨더라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적중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왜냐면 그냥 어차피 다 말한 거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를 하나 맞췄다 못 맞췄다 이게 그렇게 저한테 의미가 크진 않아요. 근데 적중이라는 거에 그닥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이실직고 9강인가? 거기서 제가 어세스가 어휘 추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대요. 기본 강좌에서 언급한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알았지? 기본 강좌. 나는 기본 강좌가 적잖아. 몇 개 안 되는 기본 강좌에서 찍은 게 시험에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지. 제 강의 56강에 뭐 무슨 문제집 300페이지에 있는 막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이거 내가 찍었다고 막 제가 찍었어요, 해냈어요. 하지만 어쨌건 이거는 뭐 중요한 거죠. 밑줄 어휘 추론하는 거 하고, 문제가 2개 달려 있을 거예요. 그죠? 목적하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목적을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좋겠네요. 컨설런트에게 디렉션을 주기 위해 컴플레인을 파일의 밑줄 별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진짜 뭐 솔직하게 말할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뭐냐면 파일 컴플레인이라는 건 진짜 중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 어디서도 못 다뤘어요. 왜냐면 제 제자들 중에 공무원 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민원을 받는데 나를 괴롭히는 저놈한테는 내가 왜 민원을 못 넣냐. 그러니까 공무원끼리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충주면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공무원의 제일 좋은 점, 내가 안 잘린다.
근데 제일 나쁜 점, 쟤도 안 잘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공무원들끼리는 이게 안 되나? 이래가지고 이게 이 실용문 출제될 때 분명히 공직에서 겪을 수 있는 일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의 제기하다, 불평을 접수하다라는 그 지문을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뺐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미안해요. 내가 안 잡아줘서. 알았죠? 내가 안 잡아줘서 진짜 미안해. 근데 그래도 야, to play the piano면 뭐야? 피아노를 플레이하기잖아. 오른쪽에서부터 읽으라고. 피아노를 플레이하기잖아. 그러면 불만을 파일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기잖아. 그러면 이건 컴플레인이 뭐 불만 민원이니까 제기하다 이거나 불만 제기 아니면 접수, 불만 제기, 불만 접수 또는 이거를 응대하다, 처리하다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3번 to lay out the employment process. employment process를 레이아웃하기 위해 레이아웃도 어려운 단어죠. 파일도 어려운 단어고 중요한 단어고요. announce the opening hour. 오프닝 아워를 알려주기 위해. 자, 일단 무슨 말인지만 읽어놓고 위로 가면 돼요. 근데 여기 또 단어들이 어마어마해. We welcome all feedback about our consular service. 뭐야 이거? consular service가 뭐야? Whether you receive them in the UK or from one of our embassies, UK에서 받았거나 아니면 우리 엠버시들 중에 하나에서 받았거나 간에 아예 컨슬러 서비스에 대해서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하이 커미션, 또 뭐야 하이 커미션은? or consulate, 뭐야? 다 모르는 단어야. 일단 길을 팍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포기해야 돼? 아니면 그냥 영어로 읽어야 돼? 그냥 영어로 읽어야 돼. 단어만 가지고 짜맞추게 하는 사람은 이 문장 읽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상상할 재료가 모자라. 단어 몇 개 딱 나오면 키워드 중심으로 읽으면서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왔으니까 머릿속으로 예쁜 회로를 돌려갖고 이건 이런 뜻이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조로 읽잖아. 그러니까 우리 컨슐러 서비스에 대한 모든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그지? UK에서 그것들을 네가 받았거나 또는 다른 엠버시, 하이 커미션, 컨슐러트 어보드로부터 받았든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영어를 영어로 읽으세요. 그냥 컨슐러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그 컨슐러 서비스 UK에서 받았던 우리 엠버시에서 받았건 하이 커미션에게서 받았건 컨슬러트 어보드에게서 받았건 간에 컨슬러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환영입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알았어요? 왜? 답 고르는데 이딴 단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근데 난이도는 왕창 높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어가 쉬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면 맞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쉬울까요? 정말 제대로 읽고 쓰고가 되는 사람한테는 참 편하고 쉬운 시험인 게 맞아요. 아시겠죠? Tell us when we get things wrong so that we can assess and improve our services. 여기가 중요하네요. 우리한테 we get things wrong. 우리가 뭘 언제 잘못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assess하고 improve 할 수 있도록. 그러면 tell us when you get things wrong 이게 뭐냐면 complain이에요. complain 받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받아들여서 받으면 이게 사실인가?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맞으면 우리 서비스를 개선하겠죠. 그지? 그 얘기예요. 그냥 나왔네요. 그래서 살펴봐야겠죠? evaluate입니다. evaluate, 평가하다. 그 다음에 how to file complaint이겠죠. 됐어요? 불만을 제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걸 검토해 본 다음에 우리 서비스를 고칠게요. 니까요. 저기까지 하고 나면 뒤에는
저는 절대 어디만 읽으세요가 아니에요. 항상 앞에서부터 다 읽으십시오. 근데 정확하게 답이 보였다. 그러면 더 안 읽어도 되는 건 맞잖아요. 단어가 어려워요. 글이 어렵다고. 알았어? 근데 이 문제를 풀고 맞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평을 하기를 쉬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글이 읽으면 읽히는 사람이라고. 컨슐러 서비스가 뭔지 몰라도 하이 커미션스가 뭔지 몰라도 그냥 아 이건 이런 말이구나 하고 해석이 되는 사람한테는 쉽다고. 알았죠? 앞으로 독해에 나오는 어휘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시겠죠? 미리 말하지만 올해 국가직의 독해 어휘 수준은요. GRE? 네. 아니면 토플? 그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옛날 공시는요. 옛날 공시 영어는 이 소위 말하는 동의어 문제의 단어는 꽤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죠. 근데 독해 지문의 난이도는 중학교 한 3학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독해 지문의 난이도는 고2 정도. 근데 어휘는 부분 수능을 뛰어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수능에도 안 나오는 어휘들이야. 근데 독해 안에 있는 어휘의 수준은 수능을 뛰어넘는다고. 왜 그러냐면 수능은 출제할 때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 그걸 조금씩 바꿉니다. 고등학교 교과에 맞도록. 근데 여기는 필터가 없어요. 그냥 어려운 단어를 그냥 그대로 때려 박는단 말이야. 왜요? 그것까지 다 외워오라고? 아니에요. 추론이 가능한 어휘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 풀다 쉬웠으면 쓰담쓰담 해주세요. 나 제대로 공부했네. 알겠어요? 10번입니다. 주제래요. 주제는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당연히 밑에서부터 읽으라 그랬죠. 진짜 내가 노래를 불렀다 알았지? 내가 막 여기서 무릎 꿇고 기어다니면서 진짜 밑에만 읽어 했잖아. 뒤부터 갑니다. Agricultural sector에서 working 하는 경제적인 이점들. 자, 답이 1번이라면 글은 어떻게 나와야 돼? 여러분 농사 막 다 때려치고 농사나 지어야겠다 이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농부가 부자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1번입니다. 그죠? 2번 Importance of technology in modern farming practices. 진짜 많이 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Importance 나오면 이건 그냥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니면 없으면 망한다야? 없으면 망한다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 농업 프랙티스에서 테크놀로지, 기술 없으면 망해요 이 말이에요. 그거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농사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 뒤에서 텃밭 이렇게 갈구는 게 아니지. 텃밭을 가꾸면서 이렇게 허리 펴고 땀도 한번 닦으면서 오늘도 행복했다. 자연과 벗삼아 요따구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당신의 농사는 망할 것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가장 앞서가는 이 발전된 문명을 통해서만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 답이 2번이라고. 3번. The role of young farmers and challenges they face.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원래 이런 주제는 안 내요. 원래 이런 주제는 안 내. 수능이면요. 원래 모든 글은 원 theme입니다. 원 theme이 뭐냐면 주제 하나. 근데 얘는 둘이야. 청년들의 역할과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멀티 팀이에요. 그냥 보고 쉽죠? 이러면 안 돼. 알았어? 밑에부터 안 읽고 위에 막 읽다가 여기까지 주제 1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주제 2가 나오죠? 하고 너무 당연한 듯이 설명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런 글은 원래 안 나왔어. 멀티팀 글이 나왔단 말이야 지금. 주제가 2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번이 답이려면 글 양분에서 분량적으로도 맞아야 돼. 절반 정도가 잘리면서 위에는 청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밑에서부터는 근데 걔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거의 4대6, 6대4 아니면 5대5 선에서 분량적으로도 맞아야 돼요. 알겠지? Young people's effort for urban development. 도시 발전에 젊은이들의 노력이래요.
젊은이들이 요즘 도시를 막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와야겠죠. 자, 갑니다. Young people are fast learner. They are energetic, active and have a can-do mentality.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래요. Given the support and right opportunity, 이런 걸 받는다면 they can take the lead in their own development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y. 지역 발전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성장도 이끌어낼 수 있대요.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agriculture is still the largest employer and young farm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food security for future generation. 여기까지가 원팀이고요. 자, however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맨 앞으로 꺼내서 읽으라 그랬죠? 그러나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됐죠? 여기서 만약에 however 조심하라 했죠? however 나왔죠? 근데 뒤에 어려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설명하고 뒤에 어려움이죠? 아이 너무 쉽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어? 지방직들 조심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역시 however만 보니까 답이 보이네요. 그따구 소리 하지 마. 왜? 멀티팀이라니까? 주제 2개짜리가 출제된 게 문제라고. 왜? 야 니네 솔직히 말해봐. 지금까지 뭐라고 배웠어? however면 역접이라고 배웠잖아. however 역접이면 앞에가 헛소리라며. 헛소리면 얘는 주제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아 솔직히 생각해보라고. 야 그런 말을 들으면 니네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교수 네가 however 앞에는 다 헛소리고 쓸데없는 소리니까 지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답에 들어있는데? 왜 들어있는데?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건 멀티팀이라고. 주제가 2개짜리라고. 그러면 이게 역접으로 보여? 이게 역접이면 요 앞은 헛소리고 얘만 주장이어야 돼. 아우. 신났다 아주 그냥. 내가 however 보랬지? 막 아휴. 한숨만 나온다 내가. 그렇다 치고요. 답은 뭐야? 이거예요. 지방직 그리고 내년 국가직 멀티팀도 데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멀티팀이 나올 줄 몰랐어. 미안해.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가르치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편입, 공무원, 뭐 토익 다 가르쳐. 근데 멀티팀을 9급 공시에서 만날 줄이야. 자, 목적입니다. 목적이니까 서브젝트 주제가 attention council이네요. attention council attention. attend가 뜻이 2개 있죠. 하나는 집중, 그죠? 또 출석. 출석할 때 attend의 명사형은 attendance예요. 집중할 때는 attention. council, 집중! 자, 목적이래요. To express gratitude. gratitude 뭐였죠? 내가 이런 거 강의에서 했지만 민망해서 다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선물했대요. 그래서 너무 고마우니까 어떻게 그래 뚜뚜뚜 고마워 그래 뚜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맙다야 gratitude. 카운슬에게 노력을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할 때 자 집중하세요. 집중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집중시키고 감사한다고? 요즘은 그렇잖아. Invite council visit Central Park. 센트럴 파크 같이 갑시다 하고 초청이래요. To solicit. 뭐야 이거? 이 단어를 아시면 아는 대로 문제입니다.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입니까, 휴먼? 이 정도 어휘를 알려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만 단어 이상을 알아야 돼요. 알았지? 아니, 선생님들한테는 쉬운 단어지 나한테도 쉬운 단어고,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10,000단어는 건드려야 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장에서 얘를 봤어도 문제고 안 봤어도 문제야. 알았지? 봤으면 뭐가 문제야? 이거 말고 또 얼마나 많은 걸 봤겠냐? 머리에 얼마나 많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넣어놨겠어. 그죠? 근데 또 안 들어있어도 문제예요. 안 들어있으면 이걸 못 풀잖아. 근데 to play the piano는 뭐라 그랬어? 피아노 치기. to solicit the counsel 하면 counsel을 solicit 하기야. 근데 요 뒤에 to deal with가 나왔어요. 됐어? 이것도 다루다 있다고 소리 하지 마. 뭘 다뤄? 다루다가 뭔데? 뭘 다루는데? 해결하다야. 그래서 뒤에서부터 읽으라 그랬죠?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카운슬을 solicit 하기 위해서. 그럼 쟤는 맨 마지막에 해석되니까 제 단어 중요성은 없어요. 저거 모른다고 넘어가지 말란 말이야. 그럼 뭐야? 갈구다지. 야, 카운슬, 니네 이거 똑바로 안 해? 이거 빨리 해결해 하고 갈구는 거야. 그러면 위에는 무슨 말 써 있을까요? 니네 똑바로 안 하냐 진짜? 장난쳐? 니네 왜 있는 거야? 뭐 이런 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좀 해결해 빨리! 4번 To update counsel on recent repairs. recent 또 나왔네요. 최근에 있었던 repair. Made in the area. 그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최근, 과거의 수리에 대해 카운슬을 업데이트하려고. 그럼 뭐야? 카운슬에게 그 내용을 공유해 주려고 이런 뜻이겠네요. 뭐 아무데나 읽어도 상관없는데 I urge the council to address this issue. urge 뭐예요? urge 빨리 해내 이런 말이죠. 저것도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solicit 3번이랑 같은 말이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고요. 어렵지 사실 어렵지. 이런 거 틀린 사람들은 그냥 나는 모르는 단어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당황하고 흥분하고 동요해서 그냥 아무거나 찍는구나. 나는 단어가 제일 약하면서 단어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야, 솔직히 생각해봐. 나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대한민국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영어 능력 중에 제일 약하고 제일 하찮고 제일 쓸데없는 게 뭐게?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휘력이요. 형편없어요. 알았죠? 교수님 내가 그래도 단어장 2개를 했는데요. 단어장 2개 외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어민의 어휘력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가장 형편없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마지막 고리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 공부할 때 가장 하찮은 능력이 단어라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나도야, 내 모든 영어 능력 중에 단어 능력이 제일 약해. 알았어?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능력으로 강화를 해야지. 왜 제일 약한 것만 붙잡고 덜덜덜덜 하고 있냐고. 왜 독해력을 안 기르고 단어 몇 개 가지고 짜맞추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뭐 문법인데 4번입니다. and가 나왔죠. I say 병, you say 렬일 거예요. 그래서 it features 동사고요. virtual activity such as aerobic and laughter therapy, monitors. 자, S가 붙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원래? 접속사가 있어야 돼. 없으면 얘가 틀린 거야. 근데 접속사가 없다는 것은 유일한 가능성, A, B, and C로 이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야겠죠? 제가 우리 카페에 올라온 시험지 중에 어떤 분 시험지를 보는데 점수도 안 보고 제가 그분 시험지를 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표시한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었어. 진짜 눈물이 왈칵. 제가 극아이라서 사람들한테 막 이런 말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한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여기 딱 표시한 그분, 제가 그 노량진에서 그 공단기 파이널 찍기 특강을 할 때 오셨어. 앞에 앉아 계셨어요.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계시길래 저는
되게 반가웠는데, 아니, 처음 보니까, 실물로 처음 보는 분이니까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랬어요. 열심히 들으시는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여기, 교탁에다가 초콜릿을 올려놨었거든. 그래갖고, 어머, 고마워요. 이러고 막 그랬는데, 자랑했는데, 그분이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 감동 먹었잖아? 근데, 그분 시험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00점이래.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 하니까 100점이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 시험 점수도 같이 올리셨는데 그 전 점수가 45점이에요. 45점에서 100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몰라가지고 다시 여쭤봤어요. 내가 이거 강의에서 언급해도 돼요? 해도 된다고 하셨대. 그래서 정확하게 요 점수 상승이 몇 개월 동안 걸렸냐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9개월이래요. 9개월이래요. 9개월. 딱 9개월 만에 45에서 100입니다. 45라는 건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까고 있었던 그거 있죠. 단어 위주의 해석과 그냥 느낌과 소설과 진짜로 그거를 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벗어나도, 솔직히 말할게요. 그것만 벗어나도 70점은 넘어야 돼요. 짜맞추기를 안 하고 있다면 적어도 70점은 넘어야 돼. 알았죠? 근데 요거였대요. 9개월. 되는 사람은 딱 보면 보여요. 알았죠? 뭐 풀으라는데 내가 지금 필기한 걸 똑같이 풀었어. 시험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죠. 내가 풀어줬나? 아니 내가 해설 강의를 했나? 해설 강의를 보셨나?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버텨낸다니까. 그럼 금방 돼요. 알았지? 지금 이 공시 영어는 얼만큼 네가 뭐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핸드폰 다 끊고 네 삶을 차단하고 정말 얼마나 막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정말 단어장을 씹어 먹으면서 네가 어떻게 비인간적인 삶을 오래 살았냐가 아니야. 그 노력이 아니라고. 얼마나 본질에 접근하면서 정말 그 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그 능력을 만들었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한다는 거는 시험 점수가 빨리 오르고 성적이 빨리 오르고 빠르게 합격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보느냐의 싸움으로 바뀐 거야. 왜? 그냥 요만큼씩 이렇게 알고 있는 놈들은 안 뽑고 싶은 거야. 이거를 이렇게 내려간 사람을 뽑고 싶은 거야. 그게 능력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저는 이것도 상당히 이것도 저는 이거 굉장히 어휘어법이에요. 물론 제 눈에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만큼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답을 쉽게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으로 보면 장소가 골라? 아니지, 장소는 선택되니까 chosen. 하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harvest예요. 댐이 뭐냐? 내가 그래서 이걸 물어본다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지금 수험생들이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을까가 궁금했어. 그래서 내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대기업 흉보는 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한 번만 찾아볼게. 본격 해설 강의에서 핸드폰 꺼내는 선생님이야. 한 번만 다시 확인하고 대기업을 흉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harvest. 네이놈 사전에서 찾겠습니다. 안 나오지? 네이놈 사전에 안 나와요, 뜻이. 네이놈 사전에 보면 얘는 곡식을 추수하다로 나와.
제가 편입 영어 강의할 때는 네이버 사전, 네이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저 옷도 초록색으로 입고 왔어요. 네. 사랑해요. 자, 근데 어쨌건 그 온라인에 있는 사전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편입 영어 할 때는. 왜냐면 거기는 영어 단어들 사이의 뜻을 너무 진짜 세밀한 뜻을 그 비교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영사전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어 사전 중에는 뜻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대표 뜻만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고 이제 업데이트 될 수도 있지만 시험 끝나고 이걸 물어본다고? 이런 수험생들이 이거 뭐 어떻게 알지? 그래가지고 찾아봤어. 뜻이 안 나와. 이것만 나와. 됐어요? 네.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동물을 포획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건 영영사전 찾아야만 나와. 아니면 영어로 글을 많이 읽은 사람만 알아. 알았지? 왜? 이거 다 곡물을 추수하다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댐이 뭐가 되는 거야? 하베스트를 이렇게 껍데기로만 알고 있으면 하베스트가 뭐가 되는 거야? 댐이? 하베스트 뒤에 있는 댐이 누가 나오는 거야? 저 앞에 있는 뭐 푸드나 아니면 인바이런먼트나 그죠? 뭐 이런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얘가 얘를 꾸미는 게 성립을 안 해버려.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요 뜻이라는 거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밑에 하베스트의 뜻을 따로 주던가 아니면 이걸 캡처 같은 걸로 단어를 바꿔서 냅니다. 안 바꿨다는 얘기는 뭐야? 이 뜻이 있는 걸 알아? 라고 물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못 잡았을 거예요. 알았지? 그냥 앞에만 봤을 테니까.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큰 떡밥으로 보이는데 어떡하죠? 앞으로 이럴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앞으로 남은 국가직 시험 중에 올해가 제일 쉬웠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솔직히 말하면 영어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게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영어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거요. 캠퍼스 나온다고 대학교 캠퍼스 이러지 마세요. 캠퍼스는 U입니다. 알았지? 근데 캠퍼스니까 캠프 가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럼 위에서부터 찾으면 되는데 4번에 with no break 이랬어요. 자, 근데 이 4번을 맞춘 분들도 함정 조심해. 뭐냐면 이거 맞춘 사람 중에 어디 갔어? 여기에 Monday, Friday 보고 우와! 토일은 쉬네? 그지? 토일은 쉬네용 이래가지고 요때까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는데 하하 거짓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답은 맞는데 조심할 게 있어. 여기에는 언제부터야? June 9th부터 July 25th까지야. 50가 아니고 25th까지야. 이게 몇 월이야? 줄라이가 7월이에요. 얘는요? 6월이에요. 쉬는 건 언제야? 6월이에요. 요렇게 풀었으면 4번을 하고도 좋은데요. 그냥 어이 주말 쉬네. 어이 주말 쉬네 이러면 예쁜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알았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로 쓰여 있어. 단어로 쓰여 있는데 저게 6월, 7월. 근데 6월에서 7월까지인데 30일 날 쉰대. 숫자만 보면 저거 30이니까 25일 지나고 쉬나 보다. 야, 25일 지났는데 어떻게 쉬어? 25일 끝인데 끝나고 나서 왜 쉬냐고. 그지? 그래서 다 그렇게 풀었겠지만 혹시 Monday, Friday여서 주말엔 쉬네요. 그래서 with no break 이러면 틀릴 수도 있다. 알았지? 15번 17에요. 이거 앞에서부터 찾아서 읽으면 되는데. 그죠? 여기 11, 말이 그대로 다 써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으면 돼요. 근데 소위 말하는 이게 뭐 스킬이라는 게 조금 통하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돼. 왜냐면 같은 말로 쓰여 있거든요. 단어가 같아. 어드미니스터가 같게 써 있죠. 11 Operating Division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어디 있어? 11 Operating Division, including 8 agency in public health, 보건이 8개, human service가 3개 해가지고 총 11개가 어드미니스터 HHS 프로그램 한대요. 그러니까 이 능동태를 수동태로만 바꾼 거가 그대로니까 생각보다는 쉽게 풀릴 수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16번 문장 느려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으라 그랬죠? 인트로 읽고 여기 읽고 이거 위에 들어갈 말 여기 밑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죠? When you learn to drive, you are taught to maintain a level of situational awareness that is wide enough to help you anticipate problems, but not so wide that it distracts you. The same goes for your project. 솔직히 말하면 이게 해석이 한 방에 탁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가 참 쉽습니다. 근데 아니면 이제 그냥 집에 가는 거야. 틀려버리는 거라고. 알았죠? 단어의 문제가 아니야. 야, 여기 봐봐.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근데 문장이 미친놈이잖아, 이건. 문장이 미쳤잖아. 이걸 어떻게 해? 됐어요? 운전을 배울 때. 너는 뒤에서부터죠. 어디서부터? 여기 you부터. 너를 그게 디스트랙트 할 정도로 그렇게 넓지는 않게 문제를 네가 예측하는 걸 도와줄 만큼 충분히 넓은 상황적 어웨어네스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배운대. 완전히 역순으로 읽어야 돼. 야, 근데 좋아하는 직독직 하면 어떻게 해? 너 배운다. 무엇을? 유지를, 뭐를, 수준을, 뭐를, 인식을, 뭔데, 넓어, 얼만큼, 도울 만큼, 뭐를, 네가 뭐 하는데, 얘. 근데 어쨌건 the same goes for your project래요. 이 프로젝트에도 똑같아. 됐지? 그러니까 이건 예시입니다. 주장. 근데 여기에서 나온 요 문장의 해석이 이 주장과 똑같은 내용일 거야. Schedule your time in a way that will... 이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어허? 이건 뭐야? 자, 이런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떻게 흥분할까, 당황할까, 동요할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왜? 항상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도록 연습해야 돼요. 알았지? 뒤에부터 읽으라고 했어. 뒤에부터 읽으라고 했어. search as는 요렇게가 묶여서 얘를 꾸밀 거니까. prescribe, 이것도 단어 어렵네요. prescribed 된 시간에, 전치사 투죠. 그 시간에 디스트랙팅한 액티비티를 요렇게 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짜래. 너의 행동을
프리스크라이브 시간에 리게이트 하는 방식으로 스케줄을 짜라. 아니, 영어 단어가 나와도 모르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영어로 읽을 수 있도록 이걸 짜라. 이걸 짜내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 단어 모르면 그냥 작살나지 말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평소에 독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스케줄을 짜라. 너의 시간 어떤 방식으로. 자, 요 단어 나왔죠? 이거는 뭐 어디로 뭐를 낮추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어디에 뭐 이렇게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러면 니네는 단어만 그냥 구경한 거야. 선생님이 해석하는 걸 구경한 거라고. 너네 실력 자체가 한 개도 안 늘은 거야. 알았어? 단어를 모른다고 상정하고 단어를 추론하도록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만 많아지고 결과는 없다고요. 그러면 이만큼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벌레야가 되고 나는 안 되나 봐. 주위에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가르쳐도 솔직히 1000명 가르치면 그중에 1명은 잘하거든. 그 사람은 안 배워도 잘할 사람이야. 근데 누가 1명이 잘하잖아. 그럼 그 1명 잘한 걸 보면서 아하,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선생님, 저는 벌레가 맞아요. 제가 우리 카페에서 스터디가 진행되는데요. 아마 전국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 스터디가 가장 뭐라 그럴까? 스터디를 완주한 사람들 중에 우리 스터디가 가장 평균점이 높을 거야. 왜? 최고점은 100점이고 스터디 완주한 사람들 중에 최하점이 80점이에요. 됐어? 우리 인스타에 이렇게 해시태그 걸고 2열 영어 이렇게 쳐봐. 이분들이 내 사진 웃기게 찍는 거에 재미 들려가지고 올해 웃긴 사진 올려서 그렇지 그거 말고는 다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알았지? 옛날 게시물에는 저를 좀 약간 이렇게 보정도 해주고 제가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막 꽃무늬도 해주고 샤라랑 막 이렇게 올려줬었거든요. 옛날 분들은. 근데 올해 분들은 정말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어떤 놈이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웃기게 찍기 챌린지를 해. 그래가지고 이하려는데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꾸겨서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사진은 좀 웃기게 나온 게 많은데 근데 어쨌건 이거 해보세요. 이 이열 영어 챌린지를 끝까지 완수한 사람 중에 이번에 영어로 다 합격이지 영어 때문에 떨어진 사람 빵명입니다. 빵명.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들어와서 스터디를 하면서 도망만 안 가면 왜 니네 막 그런 얘기 들으면서 뭐 옛날에 곰이랑 호랑이랑 마늘이랑 그다음에 뭐만 먹었는데 누가 도망을 가가지고 아이고 왜 그걸 도망을 가가지고 좌우지간 도망만 안 가면 돼. 도망만 안 가면 영어는 그냥 무조건 합격이야. 대신에 조금 열심히 해야겠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돼. 왜? 우리가 제일 쉬워. 진짜로 우리가 제일 쉬워. 맞지? 그리고 80점 받은 분도 내가 보니까 좀 안타깝게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알았지? 좌우지간. 몰라 뭔지. 그치만 이거 뭐야? 이 시간에 이 행동을 해라 아니야 그냥. 그러면 자 너의 프로젝트라는 거에서 어쨌건 운전 배울 때처럼 어떻게 해라 라는 이제 너의 프로젝트 하는 내 조언 할 거 아닙니까? 내 명령문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문은 결국은 이 조언의 핵심이겠죠. 그럼 요 위에는 뭐 상황 설명 이렇게 해야 하는 당위성 그죠?
뭐 설득 이거 해줘야 해 이런 거 나올 거고 이게 주장이니까 요 밑에는 그러면 너 돼 이런 거나 아니면 이걸 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나오겠지. 됐어요? 이거 하라는 문제야.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문제야. 물론 그럴 수 있어. 선생님, 저는 좀 빠르게 하고 싶은데요. 여기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뭐만 좀 외우고 그냥 어떻게 좀 꼼수로 어떻게 안 될까요? 진짜 미안한데 꼼수로 올라갈 수 이런 시험이 이렇게 나오잖아. 꼼수로 올라갈 수 있는 점수는 제가 봤을 때 70점이 맥스예요. 꼼수로 70점이 맥스다. 정확한 해석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진짜 온 우주가 도와줘서 막 찍은 게 다 맞아도 70점이 맥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70점 포함, 70점 왜냐면 우주가 도와줘서 70점일 수도 있잖아. 70점 포함 그 아래 점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딴 거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공시 영어에 특화된 공부도 없어요. 그냥 기본 단어 외우고 그냥 이실 짓고 그냥 죽어라 하면 돼. 알았죠? 아, 이게 공시 단어라는 건가요? 아, 이게 공시 기출이 다 필요 없어. 그냥 이실 짓고만 해. 알았죠? 이실 짓고를 끝냈을 때 최하 80점입니다. 몇 바퀴 더 돌리면 100점인 거고요. 알았지? 그거야 그냥. 이거는 공부량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능력치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자, you need to know what's going on. 1번이 여기 있지. 자, 여기부터 간다. You need to know what's going on around you that might affect your life and work, but not what is relevant to these things. 무엇이 너의 삶과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를 이제 그 네 주위에서 야, 진짜 이것도 너무 어렵네. 이런 거 해석할 생각도 안 해보지. 너의 삶과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일이 네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지만, 그죠? What is irrelevant to these things? 이것들과 상관없는 것은 not 알 필요가 없다죠. 그죠? 그러니까 네 삶에 영향 주는 것만 알아야지. 상관없는 건 알 필요 없어. 이게 뭐야? 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 하려고. 자, 근데 아하! 별표. 아하! 2번 별표. I'm not advocating. I'm not telling. 이게 뭐라 그랬지? 선반박. 선반박이에요. 선반박. 이건 좀 얘기가 기니까 독해 역습을 그냥 보세요. 선반박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선반박이 나오면 그 뒤에 이제 주장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답이 될 수가 없어. 3번 rather. 근데 rather 때문에 답은 4번이 돼야 되겠다. 왜? rather 뭐라 그랬지? A rather than B야. 이건 rather A than B죠.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than B는 B보다는 오히려 A인데, 그러니까 B보다라는 말은 B가 아니란 얘기여서 얘가 not이랑 같은 말이고요. 순서가 뒤집히면 not B
rather A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글에서 rather가 대문자로 나오면 앞에는 not 부정어가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한두 번 말했을까? 계속 말했겠지? 그러니까 rather는 얘랑 붙어 있어요. 만약에 박스에 not이 있다 그러면 박스 뒤에 rather가 가는 거고요. 근데 얘는 여기 붙어야 되죠. 네. 그래서 위에 나오는 거는 지금 이게 다 선반박과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perhaps you could decide to read the news for 30 minutes in the morning and vegetate. 이건 좋네요. vegetate on social media for 30 minutes at the end of the day. 얘가 뭐예요? 요거의 예시잖우? 그러니까 4번이지. 자, 이걸 어차피 틀린 사람은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해석 문제니까요. 별다른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석 문제입니다. 그냥 해석 문제. 그렇죠? 17번.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이거를 저한테 배우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까불면 틀리기가 참 쉽습니다. 왜요? 자, 여기서 인트로를 읽고 반대 누락 추가, 반누추로 찾아라 그랬어요. 근데 소셜 다이얼로그 요거를 읽으면 이거 뭐야? 누락이다. 왜 소셜 다이얼로그는 추가다? 디스 뉴 이어러가 나왔잖아. 얘가 AI야. 얘가 뉴 이어러가. 그래서 3번 고르면 안 돼. 4번. Many experts believe that AI will completely replace all human jobs within the next decade. 뭐야? 반대죠. 그래서 3번 뒤에 반대가 숨어 있었어. 그래서 반누추에서 반대 4번으로 가야 돼. 모든 일자리를 다 뺏어버릴 거다. AI 놈들이 일자리를 다 뺏어먹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죠? 18번입니다. 순서래요. The idea that society should allocate economic reward and position of responsibility according to merit is appealing for several reasons.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러니까 이게 근거에서 책임감의 포지션과 경제 리워드를 allocate 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몇 가지 이유로 매력적으로 들린다. 그러니까 이익 기반 보상 이론이네요. 이 정도로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해도 돼요. According to merit, allocate, reward, idea 뭐 이렇게만 잡아도 돼. 됐지? An economic system that reward effort, initiative, and talent. 자, 여기까지. 요게 메리트랑 같은 건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네. 됐죠? 이게 메리트가 뜻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메리트 기반 보상인데 얘가 메리트랑 같은 뜻인지 아닌지 봐야 돼. It's likely to be more productive than one that pays everyone the same. 모두를 다 똑같이 해주는 애보다 더 프로덕티브하다. 그러면 메리트 기반이랑 에포트, 이니셔티브 앤 탤런트 기반이랑 같은 거일 가능성이 높죠. 같은 편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 됐죠? Regardless of contribution or that hands out desirable social position based on favoritism이나 아니면 contribution과 상관없이 그냥 막 퍼주기 사회보다는 effort, initiative and talent 기반으로 리워드하는 대가 더 유용할 거래. 자, 그럼 요 위에 뭐 있어야 돼? 얘하고 얘 사이에 뭐 있어야 돼? 몇 가지 이유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도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도입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런 설명이 나올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또 위에 뭐가 있을까요? 굳이 넣자면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uneconomic system 이거 예시라고 했으니까 예시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 주장이 들어있겠죠. 그죠? 근데 요 주장 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메리트 기반하지 않으면 사회 생산성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면 위로 가야 돼. 그럼 이게 예시처럼 기능할 수 있잖아. 그죠? 밑에는 무슨 말 나올까요? reasons라고 했으니까 위에 이게 첫 번째 이유 나오고 뭐 예시 나오고 두 번째 이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네. 이게 첫 번째 이유의 예시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유의 예시일 수도 있겠다. 그지? 이게 예시 1일 수도 있고 예시 2일 수도 있고요. 밑에는 좀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시험장에서 막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걸로 끝날 수도 있고요. 자, B. Rewarding people strictly on their merit. Also. 야호! also는 무조건 2번이죠. 그지? 얘는 무조건 2번이야. Has the virtue of fairness. fairness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공정함의 가치. 얘보다 위엔 뭐 있어야 돼? 공정함 말고 공정함과는 다른 가치가 위에 있어야 돼. 메리트 기반으로 보상하는 것에 공정함의 가치 말고 딴 게 위에 있어야 돼. 얘 공정함이야? 생산적이야. 생산적이죠. 공정함이라는 건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공평함을 우선으로 해야 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A가 먼저야 B가 나중이야. A 다음에 B죠. 왜냐면 also니까 넘버 2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EX1이 되고 이건 EX2가 될 겁니다. 됐죠? 아니면 virtue 1, virtue 2일 수도 있죠. C. Two of these reasons are generalized version of the case for merit in hiring. Efficiency and fairness. 이 이유들 중에 두 개가 이러하다. 첫째는 efficiency고 하나는 fairness래. 그럼 얘가 뭐야? efficiency, 얘가 fairness. 그럼 그 두 개의 이유들이 여기에 잘 보인다 하니까 C, A, B겠네요. 다 해석입니다. 다 해석. 물론 여러분 스킬로 풀 수도 있어요. 자, 여기 reasons 있죠? 여기 reasons 있죠? 그럼 바로 C죠? 안 읽어도 C죠? 그 다음에 also 있죠? 그럼 이거 나오고 also 나와야겠죠? 그따구로 해봐. 그따구로 해보라고. 계속 해석 안 하고 그따구로 해보라고. 다음에도 그게 되나? 그리고 시험장에서 그게 이대로 보이나 한번 그따구로 해봐봐. 안 됩니다. 알았지? 해석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문장 수준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봐요. 어차피 이실직고로 다 커버돼요. 왜? 이실직고 요 정도 문장까지 들어있거든요. 19번입니다. Active listening. 빈칸이죠. Active listening is an art, a skill and discipline that takes 뿅뿅. 뭐뭐가 필요한 뭐이다래요. To develop good listening skill. 얘가 뭐야? Active listening이랑 같은 말이겠죠. You need to understand what is involved in effective communication and develop the technique to sit quietly and listen. 닫고 앉아서 들어. 좀 말넘 심하네요. 입 닫고 그냥 들어. 쉿, 조용해. 누가 너더러 말하래? 조용해. 그냥 들어. 이런 얘기예요. 마상. This involves ignoring your own needs. 너의 필요를 무시하라. 그거는 a task made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일이다네. 이실직고에 다 했는데 이거는 이게 이거야. 됐지? 그 다음에 made difficult면 어디부터 읽어야 돼? 여기부터 읽어야지. 어렵게 만들어진. 이지? 뭐에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의해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일이다. 인간의 뇌 때문에 이건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야, 이 말이죠. 여러분의 본능과 반대다, 이 말이야. 본능과 반대로 해야 돼. 자, when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시예요. 끝났어. 뭐 여기까지가 주장이죠. 앉아서 조용히 하고 들어. 너의 ignoring, 너의 필요는 묵살하고 말하는 사람한테 집중해. 그건 너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반대라서 좀 힘들 거야. 본능과 반대. 어토노미, 자율성이고 자동이니까 이건 완전 본능이죠. 창의성, 본능적이죠.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본능과 반대. 답은 3번이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단어 어떻게 몇 개 보면서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밑에서 대충 이렇게 죽어도 못 푼다. 절대 못 풀어. 20번입니다. 어렵네요. 자, the holiday season is a time to give thanks, reflect on the past year, and spend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연말은 뭐 이런 시간이래요. However, 그러나 if you're not careful, it can also be a time you overspend on holiday purchases. 이게 앞을 제대로 안 읽는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시간에 쫓긴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난 시간에 쫓기니까 그러면 해결책이 뭐야? 빨리 읽도록 연습해야지가 아니고 대충 읽어야지. 시간이 없어서 대충 해야 된다니. 미쳤어? 앞에서부터 읽어라. 왜? 앞에 정보가 제일 많아. 어떤 글이든. 주제가 뭐야? 연말은 좋은 것이지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돈을 훌렁 다 쓰게 된다지? 연말 과소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 연말에 뭐 해야 되겠어요? 25년 연말에. 크리스마스랑 설날 이럴 때. 나 챙겨야지. 연말연시에 외롭고 쓸쓸한 선생님 챙겨야지. 챙겨라잉. 옛날에 유튜브에 우리 회사에서 저한테 명절이라고 선물 보내줘가지고 그거 언박싱 영상을 올렸거든. 근데 그 언박싱 영상에서 박스가 뜯어지는 순간을 누가 이렇게 딱 스탑을 해가지고 우리 집 주소를 봤나 봐. 찾아오진 않았고 선물을 보내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선물을 그냥 그렇게 보내줘. 고마워. 네. 집으로 안 보내도 돼요. 카톡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지? 소고기 이런 거 좋아해. 알았지? 삥 뜯는 해설강이네요. 저어지간에. 연말 과소비입니다. People have an innate impulse to overspend. 본능적으로 돈을 더 쓰고 싶어 한대. 좋아요. 그러면 주제가 나왔으니까 빈칸은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 Additionally, consumer may feel. 게다가 추가적으로 라고 하니까 요 위랑은 상관이 없어졌네요. Because they don't want to appear cheap. 칩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럼 뭐야? 돈을 더 써야겠다. because 다음에 원인이죠. 이래 보이기 싫어서. 주제는 연말 과소비. 돈을 더 쓴다 아니야? 결과잖아, 결과. 물론 좀 어렵다면 돈을 더 쓴다라고 안 써 있는데 돈을 더 쓴다라는 뜻으로 읽히는 문맥상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죠. 야, 그러면 진짜 무서운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내겠다는 얘기야?
1번 responsible for long-term like limiting their spending. 돈을 안 쓴다잖아. The social pressure to spend 뭐야? 4번이지. 너무 4번이지. 너무 4번이지. 돈을 더 쓴다잖아. 그래 주제가 연말 과소비인데. 자, 해설 강의 다 했고요. 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스터디 분들이 보내준 후기를 좀 읽어볼 거예요. 자, 선생이 해설 강의하면서 핸드폰을 꺼내고 있어. 교수님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실직고하면서 발췌독 습관 수정했던 게 가장 큰 포인트. 방금 말했지? 발췌독 단어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키워드 위주 문제로 풀다 보니 시간은 적게 걸리지만 답은 다 사실 처음에 시험에서 오른쪽부터 읽으면 아까 이렇게 거꾸로 하라 그런 거 시간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라는 불신이 가득했대요. 예. 휴 반성합니다. 예, 이번 국가직 동영 보고 확신했어요. 저는 오른쪽부터 푸는 거랑 발췌독해서 푸는 거랑 시간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만 급한 거지 그렇게 막 끊어지게 한다고 상상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니까? 게다가 틀려. 그렇게 교수님 믿고 공부해서 지금 국가직 점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점이신데요? 몇 점이신데요? 몇 점 95점 받으셨대요. 제가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요거 저한테 이거 보내주신 분들은 카페에도 똑같이 하나씩 써주세요. 아니면 사이트에 수강후기로 써줘도 좋아. 써줘. 아니면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라 그러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국가직 영어 후기입니다. 결과는 100점입니다. 운이 좋았던 점도 있지만 이실직고를 열심히 돌리고. 그렇죠. 스터디 특성상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손 놓지 않고 그죠. 스터디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무슨 강제성이 있죠? 우리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가입비를 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소셜 프레셔가 있습니다. 소셜 프레셔. 왜냐면 스터디가 되게 뭐 열심히 하면 막 내가 상도 주고 그러는데 요구하는 게 혹시 저 몰래 돈 요구하고 그러시지 않죠? 이거 돈 없지? 우리 돈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러지? 소셜 프레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저나 또 스터디 운영해 주시는 스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막 진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되겠냐 이런 소셜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 꾸준히 영어 공부할 수 있었고 이실직고만으로 진짜 다 커버가 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실직고만으로도 차고 넘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죠? 예. 영어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내용이 낯설다 보니 공부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안이라 잘 안 보여.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증글 보면서 복습하고 할 수 있다고 다짐하면서 그죠? 수험 기간이 외로운데 단톡방과 카페에서 서로 응원해 주는 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인스타에다가 올리시면 제가 다 그냥 귀신같이 찾아갖고 좋아요도 누르고 막 그럽니다. 이열쌤 영어 공부하게 되면 영어 문제를 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원래 배워왔던 영어 방식이랑 달라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게 맞는 건가? 다들 의심을 하고 시작하네. 기본적으로. 수상하게 생겼나? 다들 일단 의심을 하네.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열쌤이 언제나 말하는 것처럼 이 방법이 제일 빠르고 맞아. 정말 그렇습니다. 시험 영어에서 점수를 항상 잘 받은 적이 없어서 시험 준비하려고 할 때 영어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나 근데 점수도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터디를 하게 되면 처음에도 시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이거 계속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차곡차곡 쌓여서 실력이 됩니다. 영어는 무조건 2열. 그래도 여전히 나만 알고 싶고 알리기 싫은 그죠? 우리 수험생들이 저를 그렇게 아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꼭 숨겨놓고 비밀. 영어 공부하면서 전공 과목에 치여서 어느 순간 덜하게 되는데 스터디 참여하면서 억지로라도 해내고 있고 다 제 능력으로 나중에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맨날 이실직고 할 때 그걸로 되나 문법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그죠? 맞아요. 그게 다 그냥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시험 볼 때 시간에 쫓기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끝부분에 해석이 힘들었는데 교수님이 만드신 모고로 35분 컷 했더니 실제 시험에서는 30분에 풀었습니다. 독해 역습을 왜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아이, 예. 시킨 거 티나잖아. 제가 시켰어요. 예. 아니, 왜냐면 우리 스터디한 분들 사실 1년 동안 이제 같이 해왔잖아요. 같이 해온 분들이 어떻게 느꼈고 시험 보고 나서 진짜 어떻게 느꼈냐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끝나고 나서 네 말 들어서 내가 망했다라든지 너 진짜 원망스럽다, 너 진짜 밉다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렇게 다들 시험 잘 보고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오래 찍었구나. 여기 뒤에 저 시계가 있거든. 근데 시계가 멈췄네. 내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네, 알았어요. 뭐 여러분들 뭐 3배속으로 보시면 뭐 금방 볼 텐데요. 어쨌건 여러분 고생하셨고 국가직 꼭 목표이신 분들 국가직에서 다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하실 분들, 지방직 보실 분들 열심히 하셔서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알았죠? 바뀌고 있는 현재 9급 영어에 가장 최적화된 강사 접니다. 저랑 같이 끝까지 가보자고요. 공무원 꼭 되세요. 네, 여러분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리고 합격시켜드립니다.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